허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 폭염.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집어삼키는 폭우. 지구의 균형이 깨진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일상 극한 기후. 인류를 위협하는 자연의 경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최근 여름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반복됐는데요. 이번 여름은 어떨지 기상청이 올여름 전망을 내놨습니다. 폭염이 일찍 찾아오고 장마 무렵인 6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거로 예측돼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떼약볕, 한낮 도심의 기온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는데요. 봄부터 시작된 고온 현상에 여름은 어떨지 시민들은 벌써 걱정이 앞섭니다. 매년 더워지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더워질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합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은 시작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태평양과 북인도양에서 고수원 현상이 이어지는 탓에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도 북쪽으로 확장해 올 걸로 예측된 겁니다. 북극해빙도 역대 가장 많이 녹아있고 북태평양 고수온도 2020년대 이후로는 지금 역대 최강으로 높아 있거든요. 올해 그런 것들의 영향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작년에 이어 굉장히 좀 무더운 여름이 될 거다라고 전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월 중순부터 한여름 같은 날씨에 농가는 벌써 더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모내기로 한창 바쁠 시기지만 연일 30도가 넘는 기온에 논바닥에 물기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떼약볕에 나섰다 쓰러질까 농사일도 중단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비닐하우스 내부에 뜨거운 열기가 갇히면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내부 온도는 43도를 넘었습니다. 온도를 낮추려고 문을 열어봐도 열기는 그대로입니다. 아침은 한 9시만 되어도 있잖아. 한 40도 올라가 보거든요. 원래 6월 달쯤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달쯤 빠른 것 같아 보니까. 때이른 더위에 축사도 비상입니다. 벌써 대형 선풍기를 틀었지만 더위에 취약한 소가 탈진할까 걱정입니다. 그냥 면역력도 떨어질 거고 살도 덜 찔 거고 그러는 것도만 이제 출하하는 시기도 더 길어진다고 봐야 되죠. 농가뿐 아니라 시민들도 벌써부터 여름 나기가 걱정인데요. 올해도 벌써부터 좀 더워가지고 작년만큼 더운 거 아닐까. 빨리 찾아오거나 길어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될까 봐. 올여름이 시작부터 더운 이유는 뭘까요? 기상청은 북인도양에 주목했습니다. 이 해역의 더운 바다가 만들어낸 상승기류 탓에 상층 고기압이 강화되고 거대한 흐름을 따라 한반도 동쪽으로 고기압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거기에 덥고 습한 남서풍을 끌어올리며 기온을 높일 거란 분석입니다. 이 경우 비구름도 강해지는데요. 기상청은 6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걸로 봤지만 한 번 내릴 때 극한 호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후변화로 기존에 알려져 있던 기후임자 간의 공식이 깨지고 있고 극한 현상들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서 예측의 난이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폭염과 폭우에 씨름하고 있는 건 우리나라만 겪는 현상은 아닌데요. 영국도 79년 만에 가장 더운 5월을 맞는 등 유럽도 때이른 폭염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상학자들은 유럽 북부 곳곳의 토양에서 높은 기온이 수분을 빼앗아가면서 앞으로 몇 달간 폭염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폭염이 사막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인도의 한 마을, 급수 차량 옆에 주민들이 들고 온 물통이 가득합니다. 극심한 폭염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겁니다.
पानी अभी दो टाइम जरूरी है। पानी आता है एक टाइम, किसी टाइम आधा टैंकर आता है। 인도에서 최고 기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최근 열사병으로 37명이 숨졌습니다. लूज मोशन गर्मी की वजह से उल्टी दस्त हो रहा है बहुत। 기상 전문가들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도 대륙 전역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낮 시간대 시장은 아예 문을 닫았고 야외에는 차량이나 행인이 거의 없어 텅 비었습니다. 또 일부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극단적 폭염과 극한호우가 일상이 되어가는 현실. 우리는 이상기후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지어진 지 40년 가까이 된 울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뒤편으로 가파른 산비탈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낙석을 막기 위한 철제 방지막이 설치돼 있지만 곳곳이 녹슬고 일부는 훼손된 상태입니다. 장마나 태풍 때마다 주민들은 혹시 모를 붕괴 사고가 걱정입니다. 불안하죠. 차들 대져 있으면 뭐 차가 손상될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고. 장마철을 앞두고 위험 급경사지에 대한 선제 점검과 응급 안전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급경사지는 사유지로 지자체가 정기 점검은 하고 있지만 직접 보수에 나서기 어려워 조치는 사실상 권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년 2회 점검하고 아파트 쪽에 조치 그 미비한 부분들 하라고 공문 보내주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주택가 인근입니다. 오래된 주택과 바로 뒤편 바위산이 수풀에 뒤덮여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붕괴와 자연재해 가능성이 높아 보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당초 공공부지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수년째 방치됐습니다. 울산의 급경사지는 모두 1,200여 곳. 이 가운데 재해 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C등급 이하 급경사지는 600곳이 넘습니다. 울산시는 위험지역을 붕괴 위험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정비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정 절차와 정비 계획 수립에 시간이 걸려 당장 올해 장마 전까지 보수 작업을 마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그 후에 또 정비 실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이곳은 지난해 대형 산불로 산림 1,100여 헥타르가 불에 탄 울주군 일대입니다. 당시 불길이 민가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났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찾은 산불 피해 지역. 불에 탄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던 자리, 지금은 흙이 뭉쳐지지 못하고 쉽게 부스러집니다. 나무는 송진이 말라붙어 죽어가고 있고 몸통이 꺾인 나무가 계곡 곳곳에 뒤엉킨 채 쌓여 있습니다. 나뭇가지는 부러진 채 나뒹굴고 있고 나무 뿌리가 있던 자리는 곳곳이 움푹 패여 구덩이로 변했습니다. 이런 빈 공간은 집중호우 때 빗물이 고이면서 토사를 무너뜨려 대형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아래에 민가가 있어 인명피해 우려도 제기됩니다. 구멍들이 있다가 점차 함몰이 되게 됩니다. 함몰이 되게 되면은 웅덩이가 생기게 되고요. 그 웅덩이 쪽으로 또 역시 물들이 모이면서 지속적인 유로를 형성을 땅속에 유로를 형성하는 시작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는 집중호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용량 배수차를 도입했습니다. 이 대용량 배수차에 실려있는 펌프 4대를 동시에 가동할 때 퍼낼 수 있는 물은 1분에 25톤. 비가 내릴 때는 침수를 막고 화재 사고에는 불을 끄는 스포츠로 치면 멀티플레이어 역할도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도입한 대용량 배수차는 전기식입니다. 유압식은 이렇게 이제 목에도 많이 나가고
그 이제 좀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대용량 배수차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때 시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나운 폭염과 폭우가 지나간 자리에서 우리는 매년 뼈아픈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사후 복구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은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비용의 수배에 달하는데요. 예고된 재앙을 막는 힘,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